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 보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가장 국민들의 이목을 이끌었던 이슈 하면 단연 김남국 코인 사태를 꼽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의혹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 탈당이라는 꼼수를 쓰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김남국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 어떤 뉴스들, 어떤 악재들이 쏟아질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남국 코인 사태 뉴스에 가려져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뉴스 데일리 베스트는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첫 뉴스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민노총과 관련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노동, 민생, 민주주의, 평화 파괴 정권으로 규정한다며 노동자와 국민을 적대시한 정권의 운명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언론에 의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한다는 것인데, 총파업의 주된 이유가 바로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는 것입니다. 제처럼 목적이 불법에 해당하는 정치 파업인 데다가 쟁의 행위 요건도 갖추지 않은 정황이 발견돼 불법 파업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먼저 민노총 건설노조 회의 자료와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배포된 협조 요청 문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5월 10일 진행된 민노총 건설노조 임시중앙위원회 회의 자료인데요. 일자는 5월, 특히 16일부터 17일 양일간으로 되어 있고, 방식은 전체 조합원이 상경해 총파업 투쟁을 벌이며 거점으로 이동호 자체 결의대 및 촛불 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쟁 흐름을 보면 첫째 날인 16일은 결의대회 진행 후 분산된 거점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둘째 날은 민노총과 함께하는 투쟁을 벌인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보면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직 민노총 관계자 A씨가 제공한 건설노조 회의 자료와 지역 건설사들에게 배포된 협조 요청 문서 등에 따르면 민노총은 건설업체 등 사업주 측에 문서를 보내 윤석열 정권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불법으로 만든다며 건설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를 통해 총파업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건설노조는 참여조합 원수를 5만에서 6만 명가량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예고한 파업은 목적이 불법에 해당하는 정치 파업인데다가 쟁의 행위 요건도 갖추지 않은 불법 파업입니다. 잠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6항을 보면 파업을 정의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쟁의 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은 쟁의 행위이고 민노총이 파업이라는 말을 쓰려면 쟁의 행위의 요건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 파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 투표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의 행위에 대한 요건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종합하자면 건설노조의 주장대로 이번에 진행되는 게 파업이라면 그 목적이 노동관계 당사자인 회사 측과 노동자 간의 문제를 다뤄야 하고, 파업에 앞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민노총 파업의 이유를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2의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전국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은 상경 파업을 이유로
정상적인 작업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은 건설 노조에 불법쟁이 행위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항의 문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전국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는 상경투쟁으로 현장의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쟁의 행위의 목적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당성을 산실한 불법쟁이 행위라며 상경 파업을 이유로 정상적인 작업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현장 소장들도 총파업 참석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공지했다고 합니다. 노조의 정치 파업으로 건설 현장이 중단되고 사측이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측인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정치 파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2000년 11월 정치 파업이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취지냐 하면 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 기계지부가 지역 건설업체 및 레미콘 제조사 등에 보내는 협조 요청 문서를 보더라도 건설노조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등 이런 건 사업주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 설명해드린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건설노조 회의 자료엔 분명 윤석열 퇴진 여론화 등의 투쟁 목표가 강조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조치와 대비책 등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청계광장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으로 집결해서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지난 2월 건설노조가 4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을 때도 도심에선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고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드높았습니다. 이번에는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건설노조 총파업은 숭례문 일대와 용산 삼각지, 대통령공관, 경찰청 등의 정부기관과 청계광장, 광화문 등이고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및 일부 건설사에도 인파가 몰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노총의 총파업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민주노총의 파업의 악순환은 이제 정말 끊어야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할 책무를 윤석열 정부가 지니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민주노총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인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노조의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에서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누렸던 혜택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힘을 과시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새 정부를 길들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치졸한 행태에 최악의 생산 감소와 무역 적자로 허덕이는 경제가 더욱 위태로워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산업 현장이 마비돼 일감을 잃은 일용직 등 국민들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